사람은 사람만이 바꿀 수 있다. 내 편을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기댔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는 일이 많지 않을까? 우리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 친구니까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고 털어놨다가 핀잔만 듣거나 충고나 조언을 듣고 기분만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어 위로받고 싶은데 사람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위로는 고사하고 더 상처받고 심지어는 그런 나의 상태를 이용해 파고드는 사람들도 있죠. 기댈수록 더 상처받는다면 그 원인과 처방을 남이 아닌 나에게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동양북스에서 펴낸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정우열 씨는 정신과 전문의로 인간관계와 심리에 대해 나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의존하고 싶을 때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라고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오히려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행동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에 대한 부연의 글을 먼저 살펴볼까요?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것이다. 자꾸 내 감정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되고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대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순간순간 내가 느끼는 고유한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화가 나든 불안해지든 뭔가가 두렵고 싫든 그 모든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결코 감정에는 우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부정하거나 꾹꾹 눌러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섬세하게 잘 관찰하기만 해도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고민과 압박감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걸까? 인간관계는 사실 자신과의 관계다.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멘탈 관리는 피지컬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 파트 안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고 보게 되는 인간관계 속의 고민을 자세하게 풀어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과연 인간관계가 달라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어느 모임에 가든지 또라이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분이라고 시댁 스트레스가 과연 없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으면 시아버지가 이상한 경우도 있고, 시아버지도 괜찮으면 시누이가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시누이까지 다 괜찮다면 명절 때만 한 번씩 만나지만 누구보다 스트레스를 주는 시고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딘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또라이를 만난다는 거죠. 혹시 내 주변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들 괜찮다, 또라이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또라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죠. 물론 농담이지만 일리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생의 고민거리죠.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바로 정말 간절하게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을수록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흔한 고정관념 하나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인간관계는 나의 노력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게 왜 착각이죠?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이에요. 또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순화되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에게 심리적 갈등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번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나와 주고받는 상호작용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체로 7대 2대 1의 분포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나를 좋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은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2명은 나를 싫어하고 1명만이 나를 좋아하죠. 지금 굉장히 절망하면서 이런 분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명 중에서 1명만이 나를 좋아하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10명 중에서 2명이나 나를 싫어하다니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극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0명 중에 7명은 내가 의식하는 것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좋은 쪽에 관심도 안 좋은 쪽에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도 있고 절망을 드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별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연스럽게 보여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명이나 있네 라며 희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이와 반대로 절망하게 된 분이라면 한번 주어를 바꿔서 질문해 보세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무관심할까? 왜 내 주변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을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질문으로 말이에요.
왜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절망하는 걸까? 왜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을까? 바로 이렇게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 심리적 갈등의 핵심 부위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예민해지는 것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 저는 육아빠라는 닉네임으로 10년 정도 SNS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수영장이나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 키우는 엄마분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는 척하기보다는 나중에 SNS를 통해 아까 어디에서 육아빠를 봤다는 식의 내용을 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본 거지? 혹시 내가 아이한테 뭔가 실수한 걸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명색이 육아빠인데 혹시라도 사람들 보기에 닉네임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에는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최대한 아이들과 열심히 잘 노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저는 가식적인 아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 저의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마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아이에게 화가 날 때도 있고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는 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저절로 애쓰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인격, 외적 인격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인격 중 하나로 그 사회의 집단 무의식, 사회의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가치관이나 규범, 직업이나 직책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페르소나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가 얼굴에 쓰는 가면을 뜻합니다. 사실 배우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식적이라고 욕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배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가면을 잘 써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배우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관객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떤가요? 대개의 사람들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인격과 그 사람의 본래 인격을 동일시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과 본래 내 모습이 같지 않으면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사는 교사다운 인격을, 부모는 부모다운 인격을 가진 특별히 더 성숙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요. 물론 직업에 맞는 페르소나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척 하는 게 위선이 아니라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추구하는 페르소나와 나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일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항상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압박감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에 애를 쓴다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건 마치 내 마음을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리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마음에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빵 터지면서 그 속에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중에는 이런 압박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데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만 들고 자꾸 화만 내게 돼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 남편이 농담으로 맨날 화만 내고 당신 엄마 맞아? 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편한테 폭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스스로 위축이 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으니까 우울해집니다. 만약 독자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봤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내 속을 휘젓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이미 휘어지기 쉬운 상태였던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미 빵빵해진 풍선처럼 긴장으로 부풀러 올라 있으면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도 공격적인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소나 때문에 마음이 긴장 상태로 빠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요즘 이상하게 예민해졌다. 별거 아닌 말에도 정말 신경이 쓰인다고 느낄 때 그것을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여기면 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빵빵하게 만들 만큼 나도 모르게 사회적 페르소나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나의 속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이와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 역시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원하는 이상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면 더 애써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팽창된 풍선 바람을 좀 빼야 하는데 거꾸로 바람을 더 넣는 격이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빵 터지겠죠. 그렇게 빵 터지게 되면 너무 지친 나머지 번아웃에 시달리거나 혹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일탈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호박씨를 깐다는 속담에 딱 맞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격이 훌륭하다고 칭송받던 정치인이 뒤에서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거나 스님, 목사님, 선생님인데 전혀 걸맞지 않은 비리를 저지르거나 하는 것도 페르소나의 메커니즘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인데 막상 집에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매일매일 포털 기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존속될 수 없고 개개인의 인간관계도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우선 누구나 자신이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소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즉, 페르소나와 나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단점이나 실수도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나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가면을 쓰듯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면은 사기를 치기 위한 가면이 아닙니다. 배우가 자기 역할을 연기하듯이 나도 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 역할의 가면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왠지 가면을 쓴다고 하면 사기꾼이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서 자신의 본성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수록 결과적으로는 더 편안해집니다. 심리적 압박감도 덜 받고 이상적인 자기 모습과 실제 자기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도 덜 느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위선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 역할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좀 더 관대해집니다. 페르소나가 워낙 강해서 대중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욕도 많이 먹는 직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조그만 사건이라도 일으키는 순간 대중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선하고 훌륭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연예인일수록 이 파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정치인은 100% 국민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고, 의사는 환자를 자기보다 우선시해야 하고, 교사는 자기보다 학생을 더 아껴야 하고, 종교인은 성인군자처럼 살아야 하고,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페르소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페르소나에 맞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게 사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만약 청문회를 한다면 우리 모두가 엄격한 잣대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남에게도 페르소나의 순도 100%에 맞는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그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도 진짜 괜찮을까? 30대 초반 기영 씨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심리학 책이나 심리 유튜브를 찾아서 봅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왜 힘든지 이해가 잘 되고 복잡했던 감정도 차분해지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감정을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해결책으로 자주 나오는데 기영 씨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영 씨의 속마음은 항상 뭔가가 불편하고 우울한데 어떻게 이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SNS를 보면 늘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들로 넘치는 세상 같은데 기영 씨는 그러지 못한 자신이 못마땅했습니다. 나도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얼마든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텐데. 기영 씨는 마음이 불편하거나 우울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많다 보니 생각도 부정적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은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는 달리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며 활기가 넘치는 친구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괜히 행복해 보이는 친구의 SNS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살짝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는 댓글을 달곤 했습니다. 왠지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학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질투가 많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혹시 이런 마음을 친구들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그녀는 또다시 심리학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영 씨처럼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비록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그것이 타당한 거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인정했다가는 자칫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어떤 감정을 느끼든 다 옳다고 인정해주면 마치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받아주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를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죠. 짐승처럼 본능에만 충실한 아이가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면 오히려 편해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뇌 중심부에 들어있는 짐승의 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아무리 이성의 힘으로 본능을 억누른다고 해도 짐승의 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르면 더 꿈틀대며 욕망을 분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짐승의 뇌를 잘 다스리려면 오히려 그 짐승다움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짐승 같은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감정에도 타당성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진짜 자기 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편이 되면 감정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되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면 오히려 짐승이 아닌 인간답게 남들에게도 베풀 수가 있게 되죠. 그래도 자기 안에 들어있는 짐승 같은 면을 인정하기가 힘든가요? 만약 그렇다면 주변에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격이 훌륭하거나 만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자연스럽고 타인을 대할 때도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둘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몇몇 찾았다면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그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 짐승이 들어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스스로 자기 본능을 수용할 줄 알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면 남들이 볼 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와 반대로 마음이 불편해 보이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남들에게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이고 짐승 같은 모습은 감추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 같은 모습이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혼자 고립될 수 있어요. 당연히 인간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유교 문화도 한몫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짐승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면 참 좋은데 오히려 그것을 감시하고 서로 평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그 사람의 지위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혹독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왜 저래? 엄마식이나 되면서 애들한테 화를 내? 무슨 선생이 저렇게 감정적이야? 대체로 이런 식으로 평가하죠.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자신의 본능, 자기 안의 짐승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자신의 본능을 인정해주면서 엄마 역할도 수행하는 사람은 별 탈 없이 엄마 역할을 잘 해내지만 지나치게 완벽한 엄마 역할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기만 한다면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된다는 걸요. 이래서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조차 이렇게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나의 부끄러운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내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남들한테는 보여주기 싫은 내 마음, 짐승처럼 꿈틀대는 나의 본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통제 불가능한 이기적인 괴물이 될 것 같은가요? 하지만 당신의 우려대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자기 편이 되어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남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도 수용해주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 나는 결국 사랑받고 싶어서 투정을 부린 거구나.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구나. 주목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날 봐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질투심으로 폭발했구나.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 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 자기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제 경험상 보통 1, 2년 정도는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비로소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힘들지만 일단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일도 인간관계도 공부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감정 기복이 없는 강한 멘탈을 소유했다는 건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부터 직장까지 인간관계 안에 살고 있죠. 더불어 살아가지만 더불어 살기에 더욱 외로워지기도 힘이 들기도 하는데요.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방법을 익혀야 할 것 같네요. 저자의 이야기처럼 인간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이니까요. 여름은 원래 덥습니다. 덥다 보니 끈적거릴 수도 있고 햇볕에 탈 수도 있죠.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짜증나. 이 소리 안 하고 하루를 한번 지내보시면 어떨까요?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지만 내가 한 말에 없던 마음이 들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